평창 전부 나이 들어 수고했다 그러는데 IOC 위원 27명의 이름이 담긴 비밀 리스트. 평창을 위한 로비 활동을 하는 게 삼성에 근무했던 황성수 전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도 그 정유라에 대한 말 로비 실무 작업을 했었던 사람인데요. 특검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검이 그 압수수색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상당수를 입수를 했고 그 자료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2010년 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의 황성수 전무의 이메일이 나왔습니다. 이 이메일은 황성수 전무가 삼성 관계자들과 주고받은 내용, 그리고 아프리카 세네갈에 있는 그 라민 디악이라는 IOC 위원의 아들이었던 파파 디악이라는 사람과 주고받은 이메일들이 나오는 거죠. 내용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인 언급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뭐 좀 추가적으로 보도를 할 내용이 있을까 싶어서 자료를 저희가 뒤져보기 시작을 했는데 실제 보니까 전혀 상관없는 2010년 2월부터 12월 동안에 삼성, IOC, 평창올림픽, 로비, 돈 이런 내용들이 적힌 이메일들이 나온 겁니다. 그 이메일을 추려보니까 139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메일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을 하다 보니까 이 얼개 삼성이 평창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IOC 위원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구체적인 정황들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애초에 기획을 하면서 그렸었던 그 구조는 크게 세 줄기 있었거든요. 아프리카 로비스트인 파파디악과 삼성이 접촉을 해서 27명의 IOC 위원 이름이 담긴 로비 리스트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그 로비 리스트의 실체가 뭔지를 찾아봤더니 2011년 올림픽 선정지 투표에서 평창을 지지할 수 있는, 본인이 확보할 수 있는 IOC 위원들의 명단을 적어서 보낸 거거든요. 명단을 준 대가로 파파디악이 삼성 측에 거액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요구했었던 내용과 양측 간의 협상 내용, 그리고 실제 파파디악 측이 요구했었던 형태대로 삼성과 계약이 이루어져서 겉으로 봤을 때는 정상적인 후원 계약의 형태를 띤 로비 자금이 건네졌었다. 이 내용을 보도를 한 게 저희가 첫날 보도였고요. 둘째 날은 같은 연장선상에서 파파디악과 삼성이 맺었던 계약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와 있는 계약들 중에 그 삼성이 해명했었던 내용을 보면 저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스포츠 후원이었다. 정상적인 스포츠 후원의 형태를 띤 계약도 있었지만 정치 자금을 달라. 2011년에 평창이 유치지로 선정이 되면 그에 따른 성공 보수를 달라.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마지막 날은 삼성 관계자들끼리 주고받은 이메일을 보면 로비, 최대한 드러나지 않게, 회장님이 드러나지 않게, 그룹이 드러나지 않게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을 하거든요. 이거를 감추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런 일련의 전 과정을 기획하고 주도했었던 삼성 내부의 조직이 V11이라는 조직이고, 그 V11을 총괄했었던 사람이 오너 일가죠. 김재열 현 제1기획사장, 당시 제1모직 전무였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보도했고, 실명을 보도하지 않았지만 IOC 위원들이 글로벌 기업 삼성에 어떤 식으로 금품을 요구를 하는지, 어떤 식으로 청탁을 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보도했습니다. 일단 저희의 취재 대상은 IOC 전체 위원은 아닙니다. IOC 위원은 115명이 정원이거든요. 삼성 내부 관계자들의 이메일에 보면 일부 IOC 위원들의 실명이 나옵니다. 디악 리스트에 등장하는 27명을 포함해서 어느 지역에 누구 구체적인 이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취재 대상을 그렇게 좁힐 수 있었고, 다만 문제는 이 IOC라는 조직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VIP들이 모여있는, 저희가 쉽게 컨택을 할 수 없었다는 부분에서도 좀 취재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게 있었고요. 보도에서 의혹을 제기했었던 디악 리스트에 등장하는 27명의 IOC 위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두 연락을 했고, 저희 취재진들이 이메일에 등장하는 IOC 위원들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유럽을 갔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를 갔는데
그중에 2명과 인터뷰는 할 수 있었고요. 나머지는 이미 사망한 사람도 있고 이메일에 혹은 저희 전화에 응답하지 않거나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IOC 위원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올림픽 열심히 봤고요. 대한민국 선수가 금메달 딸 때 저도 굉장히 환호했고 저도 한국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수많은 고민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희가 이거를 보도할 수밖에 없었던, 보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이건희 회장이 특별 사면을 받는단 말이에요. 특별 사면을 받고 나서 올림픽 유치에 나서 발벗고 나서고 올림픽 유치를 성공을 했죠. 이명박 정부에서 올림픽이라는 거는 국가 사업이었습니다. 수건 사업이기도 했고 실제로 올림픽 유치가 확정되고 나서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도 상당히 좀 올랐던 것도 사실이고요. 이명박 정부의 수건 사업을 정부의 자금으로 대신 나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럴 경우에 대기업의 자금력, 대기업의 금고를 사금고처럼 이용하고 싶었던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거고, 삼성의 입장에서는 로비 자금을 좀 주면서 올림픽을 유치해주고 이 대가로 정부와의 어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 대가로 특별 사면이라는 일반 사람들은 쉽게 얻을 수 없는 그런 초법적인 혜택을 받고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와 권력과 기업 간의 긴밀한 공생관계, 이게 비단 이명박 정부 간의 일이었겠습니까? 이번에 박근혜 정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도 구조는 거의 비슷해요. 최순실에게 말로비를 하고 그 대가로 박근혜 정부로부터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 혜택을 받았다. 이게 특검의 주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잘 몰랐지만 교묘하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권력과 자본 간의 공생관계, 이런 정경유착이라는 공고한 그들만의 세계가 계속 관행적으로 반복이 된다면 계속 정부가 자본에게 신세를 지고 이런 일들이 관행적으로 반복이 된다면 앞으로 정부가 기업에게 할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런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과 시민들에게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고리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이 문제를 끊어내지 못하면 안 되겠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도할 때 불편한 진실이라는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기자들이 취재를 참 매일 수없이 많이 하죠. 수없이 많이 하는데 취재한다고 해서 다 기사 쓰는 거 아닙니다. 취재를 하려면 팩트 확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명분이거든요. 물론 넉 달 가까운 취재 과정, 아무래도 해외에 있는 IOC 위원들도 있었기 때문에 취재 과정이, 물리적인 취재 과정이 굉장히 길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이게 보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파악해야 됐던 지점은 이게 과연 국익을 위한 삼성의 행동이었느냐 아니면 삼성의 사익을 위한 것이었느냐라는 걸 입증하는 과정이 저에겐 가장 중요했던 겁니다. 그 사익이라는 걸 입증하는 과정, 그 취재가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애초에 이 보도를 했을 때 국내 언론들이 예를 들어 추종 보도를 한다든지 같이 이슈에 뛰어들어서 취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솔직히 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이 보도에 대한 부담감, 우리가 불편하지만 진실을 드러내야 하는 이 상황에서 과연 다른 국내 언론사들이 본인들이 선점한 보도도 아닌데 이걸 굳이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있느냐라고는 생각할 거라고 저도 판단을 했었거든요. 포털 사이트의 메인에 걸리지 않았고 국내 언론들이 추종 보도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과연 사회적인 의미가 없는 것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외신들은 상당히 이번 SBS 보도에 큰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고 실제 유력 일간지들도 저희 보도를 추종해서 내용을 실었고요. IOC나 이쪽을 집중적으로 취재하는 매체에서는 연락도 많이 왔습니다. 만나고 싶다, 내용을 좀 알고 싶다, 인터뷰를 하고 싶다, 이런 연락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눈앞에 보이는 반향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의미 있는 기사를 보도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를 최초로 입수한 시점이 지난해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그 SBS 보도로 큰 이슈가 됐었던 삼성 관련된 다른 내용과 비교해 봤을 때도 삼성을 의식해서 기사를 준비해서 썼다라는 그런 지적은 좀 부적절할 것 같고요. 저희가 취재한 내용이 있고, 그리고 취재한 내용이 확인이 됐고, 그리고 기사로서 충분히 보도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냥 보도한 것일 뿐이지, 삼성이어서 집중적으로 취재를 해서
리포트를 만들었다 이런 것들은 전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지상파 방송에서 10여 분 이상의 분량을 한 3, 4일 동안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흔치가 않죠. 그래서 원치 않았던 예상치 못했던 오해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권력이 자본에게 신세를 지고 자본은 신세를 받았으니 정부에게 초법적인 특혜를 요구하고 그런 그들만의 뒷거래. 근데 이런 것들이 올림픽 유치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거거든요. 물론 올림픽 유치는 국민적인 영광이 맞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좋다고 해서 그 과정까지 부도덕한 과정까지 용인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일 동안 8시 뉴스를 통해서 저희가 준비했었던 내용들은 보도를 1차적으로는 해드렸는데 아직 사실 내용은 좀 더 많이 남아있고 저희가 좀 더 지켜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보도될 수 있는 시점도 저희가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IOC에서 진상조사에 나선다든지 이렇게 되면 뭔가 좀 더 보도를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리고 그 외에도 시청자들께 그리고 국민들께 좀 알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판단이 들면 계속 보도를 더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삼성이라고 해서 아니면 삼성이 아니라고 해서 저희가 보도하고 안 하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저희는 항상 취재할 수 있고 취재를 위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언제든지 SBS로 무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